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렌스타 가맹거래사 신경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샵이 요즘 이제 사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샵인샵 창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샵인샵 창업이 요즘 인기가 많은데 이제 실제 창업하실 때 이제 뭐 인허가, 그러니까 영업신고라든가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실제 배달 어플 홍보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지금 샵인샵 브랜드를 직접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모시고서 이제 실제 경험 사례에 대해서 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좀 네, 대화 자리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제 주식회사 이노 FNS 이제 회사 대표이사님이시면서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육가공 축산물 유통을 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이제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좀 그래도 사장님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 간략하지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그냥 샵인샵 창업이 지금 요즘에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또 직접 네, 그렇죠. 지금 브랜드 운영하고 계시고 뭐 이제 영업신고나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샵인샵 창업할 때는 이게 인허가 이런 건 어떻게 혹시 하면 되나요? 네. 뭐, 그 기존에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있을 텐데, 예, 예. 음식점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뭐, 가스 피칭이든 뭐, 영업신고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네.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다 네.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이기 그쵸, 때문에 예, 예. 샵인샵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 아, 아예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별도로 뭐 영업신고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따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없이 할 수 네네. 있다는 거죠? 네네. 만약에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샵인샵 창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신고나 사업자 등록은 안 해도 되고 제가 바로 그렇죠.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아. 이런 어플 회사에 이제 등록만 등록만 하면 거죠. 되고요? 네네. 그러면 실제 하시는 거 그 등록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 등록할 때는 뭐 네. 어떤 게 좀 필요한가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네. 하는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인데 네. 배달의 민족에서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네. 그다음에 그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예. 브랜드 아이템에 대한 네. 로고. 로고. 그다음에 아, 메뉴판이라고 할 수 있죠. 메뉴판, 예. 네. 그 정도만 필요하죠. 네네. 네. 가장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네. 그런 부분 배민에 들어가는 그런 그 서류들 몇 예. 가지만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전자계약서 작성하고 전자계약서 작성 후 네. 이제 비용을 얼마 내라고 해요. 음. 그럼 이제 그 광고비, 그러니까 울트라콜에 예. 대한 깃발비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내게 되면 네. 오늘 밤 12시 이후부터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그렇게 바로. 되면 이제 그 영업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간은 등록되는 그 기간은 배민 기준으로 보면 되게 보통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그 정도의 소요 시간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럼 바로 노출이 그렇죠. 샵인샵 브랜드가 노출이 된다는 그럼 거죠. 바로 이제 영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궁금한 게 샵인샵을 창업을 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뭐 흐름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샵인샵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첫 번째 흐름, 그다음 두 번째는 배달,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세 번째는 이제 조리하지 않고 비조리하는 아이템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만약 창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핵심이 신규 고객을 자꾸 확보를 하고 그 고객이 계속 재주문이 되는 고객 관리가 중요한데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배달 어플 실제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관련해서 좀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데 좀 뭐 짧지만 노하우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달에 있어서 홍보는 예. 우리가 그 등록하고 있는 그 깃발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픈 리스트야. 그 랜덤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운에 맡겨야 되는 거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오픈 리스트는 랜덤식이고 네, 랜덤식이지만 거기에도 이제 그 예. 배민에서 예. 그 운영하는 아마 점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뭐 그쵸. 공개를 안 안 돼 하시니까 있고. 예, 뭐 예. 그냥 간단히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네, 같고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 깃발에 대한 운용, 깃발 운영. 네네, 방법이. 깃발에 대한 운용, 그 다음에 이제 음, 홍보라고 하면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그쵸.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럼 네. 이제 깃발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예,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식은 예. 배달 대행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음. 그 배달 대행 업체한테 문의를 하시면 가장 콜수가 많이 나오는 곳. 아, 배달 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흔히 보는 부릉, 뭐 그런 생각대로 업체들. 뭐 예, 이 예, 업체들. 예. 그러면은 가장 그 많이 나온 콜수가 나오는 곳에 거기에 깃발을 꽂으시면 되고요. 아, 가장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벤치마킹인데 네. 맛집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맛집 랭킹에 보시면 예.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이요? 그렇죠. 예, 예, 네, 거기에서 보시면 예. 그 카테고리 안에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음식의 카테고리 안에 네. 맛집 랭킹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1위, 2위 업체들, 음. 뭐 1위 업체만 음. 뭐 검색을 하셔서 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을 찾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어차피 울트라 콜이 예. 가장 그 깃발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주소를 일단 선정을 하고 예. 했었을 때 그 업체 1위 업체가 예를 들어 5위에 등록이 돼 있다. 네, 그럼 네. 좀 더 가까운 데로 주소지를 옮겨보면 네. 또 한 3위 돼 있을 테고 예. 1위가 되는 그 포인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 예. 지점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네. 스팟을 찾아서 예, 예, 예. 같이 거기다가 아, 꽂아서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맛집 랭킹 네네. 그 업소의 그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네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걸 같이 예. 따라해서 하게 되면 네네. 어쨌든 가장 잘 나오는 네. 네. 예,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인데 네네.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잘 나오는 그 지역을 갖다 찾아야 되는데 예. 이제 일단 가게를 저희 매장을 가게를 하나 찍고 예. 반경 1.5km 내지 이제 2km 예. 안에 예. 그 찍어놓고 예.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저희가 뭐 2개월에서 3개월을 하게 되면 예.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 그러니까 네. 주소지, 네. 거기를 타겟을 먼저 하나 찍고 네네. 거기에서 한 50m, 100m, 뭐 200m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네. 내 가게가 어디까지 노출이 되는지 나올 겁니다. 그럼 예. 대개 보면 예. 저의 기준으로는 네네. 10위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트라콜로 예, 예. 검색을 할 때. 네네네. 그럼 10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예. 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저희 기준에는 예. 500m를 반경으로 쳐보니까 500m 이후부터는 10위권 밖으로 밀리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지역 기준이죠. 네네, 저희 네, 기준으로 네, 하면 네, 네. 분명히 상권마다 기준이 아, 달라요. 네. 밀집 지역은 뭐 10m, 20m에서도 노출이 안 될 그쵸. 수도 있어요. 네네. 물론 노출은 되지만 뭐 100위권, 뭐 70위권에 했으면 그쵸. 손님이 누가 네, 의미가 시키겠습니까? 없죠. 10위 안에 드는 10위 곳들, 안에는 예, 들어야 되는 게 제 기준엔 그래서 10위 안에 드는 곳들을 갖다가 반경을 찍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500m 안에 저에게 10위 안에 들었다.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가장 바깥의 외경 그 지점에서 거리를 또 500m를 또 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500m를 찍고 또 반경을 하게 되면 저희 거는 어쨌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 다 10위권 안에는 무조건 든다. 그럼 그렇게 보통 몇 개를 꼽으시는 거죠? 지금 1.5km 반경으로 저희 같은 경우 쳤을 때 보면은 예. 지역으로 친다면 하나 동서남북으로 하니까 세 개 한 12개 정도? 12개 꼽으신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울트라쿨이 8만 88,000원. 원이죠. 네네. 그러면 12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매출이 그래도 뭐 얼마나 매출은 뭐 월 한 3천 가까이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2개 꼽고 네네. 광고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데 네네.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이제 대표님 브랜드 운영하고 계신 점주님들께서는 네. 보통 몇 개 정도 꼽는 게 평균이신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 신규 오픈한 곳들이 네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그 아까 첫 번째 방법인 예. 배달의 대행 업체들 예.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예. 보통 3개에서 3개 정도. 뭐 6개 사이 요 정도만 지금 3개에서 운영을 하고 6개가 있죠. 평균이시고. 예.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 3개에서 6개 사이를 먼저 찍어 보시고 하시다 보면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점 뭐 네. 데이터가 모아지거든요. 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방식들, 세밀한 방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든 찍어도 10위 안에 네. 나오게끔. 예. 그러면은 주문할 확률이 많아지죠. 그렇죠. 근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핵심 노하우를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배달 홍보를 했을 때 고객이 네. 이제 쌓이고 그 고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주문이 되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뭐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면 좀 좋을까요? 저희가 배달의 이 배달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네. 어떠한 홍보가 특별한 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가장 좋은 게 일단 이제 고객들 관리인데 네, 네.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뷰. 리뷰에 대한 그 댓글, 네. 그다음에 리뷰를 많이 쌓이게 하는 네. 리뷰 이벤트, 그다음에 재주문이 많게 하기 위한 쿠폰, 뭐 그다음에 그 영업 시간에 대한 영업시간. 불균형. 네. 이 홀 그 매장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왔는데 문이 닫혀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예, 그렇죠. 예, 안 오겠죠. 그 단골에서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는 이제 홀 매장을 위주로 하는 샵인샵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도 있죠. 그 가장 많이 몰릴 때 네. 배달도 같이 몰립니다. 예, 예. 그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 예, 저녁 시간 피크 타임 때.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때 홀이 바빠서 예. 배달을 꺼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들이 좀 멀어지는. 주문하려고 할 때 그렇죠. 노출이 안 돼 있고. 이제 그때는 어떤 그 인적 그 뭐 사람을 늘리든지 어떤 뭐 영업 방식에 대한 거를 심각히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계속 네네. 언제든지 뭐 드실 수 있게 그렇죠. 영업 시간도 준수를 잘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뷰 잘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뷰 이벤트를 그렇죠. 잘 남길 수 있게 리뷰 네. 이벤트를 하고 그다음에 쿠폰 쿠폰, 재주문을. 예.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리뷰가 좀 상처받는 리뷰들도 많이 달리는데 네네네. 그 계속 단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나요? 어떻게 좀 그래도 예 적극적으로 달아야죠. 그러니까 리뷰 이게 소통 창구는 그 네. 리뷰에 대한 댓글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고객들과는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대로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어떤 잘못이 리뷰 네네네. 올라오더라도 네네.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 맞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맞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개선하고 다시 노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고객에게 뭐 다가가겠다. 네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 그 아이디 닉네임이 나오거든요. 참. 닉네임을 기억을 해뒀다가 그분이 다시 주문 왔을 때 어떤 뭐 이벤트 서비스라든가 네네네. 감사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 그 네, 닉네임을 서비스. 잘 네네. 메모를 네네네. 해놨다가 우선은 뭐 이렇게 말씀을 샵인샵에 대해서 좀 대표님과 그래도 간략하지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표님께서 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브랜드 네. 그 전골의 법칙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저희 전고려 법칙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처음에 이걸 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 그 아는 지인들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 입소문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예. 저희는 뭐 지금 간단합니다. 그 가맹비 교육비 네. 뭐 포함해서 그 2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만 로열티 원이요? 이런 건 없습니다. 네네. 이 딱 200만 원이면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예. 요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뭐 배달 사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홀 매출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이 상황에서 하루에 그 매장을 하면서 제 경험이지만 네. 10만 원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추가 많았죠. 매출을 예. 이렇게 하기가 예. 그래서 뭐 메뉴도 뭐 신규 메뉴 아이템도 넣어보고 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심각해지면 업종 변경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예. 이제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이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네네. 딸내미 같잖아. 그래서 10만 원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달 쪽으로 아이템을 이걸 하다 보니 부업식으로 이제 한 건데 저는 이제 고기 무한리필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다 보니 부업이 필요해서 배달 쪽으로 했는데 네. 이게
홀 매장이 굉장히 좀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홀 매장이 지장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그 배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본 게 그리고 생각해낸 게 이제 비조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육가공 공장에서 그 곱창 다 삶아서 뭐 손질하지 않게 뭐 곱창 그다음에 뭐 육수 다대기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원팩으로 다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조리다 보니까 3분이면 끝납니다. 뭐 배달의 민족 띵동 소리와 동시에 네네네. 저희가 3분이라는 거 하는 거는 계란찜이 3분이면 되거든요. 그 3분 안에 다 포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한 스피드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곱창이라고 하는 거는 손질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구매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정적인 가격이. 근데 저희는 육가공을 한 20년을 해오다 보니 그런 안정적인 거래처, 뭐 매입에 대한 거래처의 확보,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걸로 해서 그거를 해결해줘서 저희가 좀 장점이 있고요. 이 체인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요?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아, 3개월 네. 되셨고 네. 지금 그러면 매장이 지금 개수가 개수는 지금 18호점까지 18호점까지 네네. 돼 있고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그렇죠. 지금 코로나 그 영향 그렇죠. 때문인지 아, 뭐 그 전부터도 배달은 다들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가 아마 폭발력이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운영하시는 점주님들께서 기존 홀 매출 운영하시면서 홀 매장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전골 아이템을 추가하셔서 이렇게 하신 그렇죠. 분들이 그런 대다수신 분들이 거죠? 대부분이죠. 매출이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추가로 나오시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 달은 한 4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월 나오고요. 400에서 네네. 600 정도? 그리고 홀 매장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두째 때가 되게 되면 이제 한 800에서 1000. 그다음에 셋째 때가 됐을 때는 한 1500 정도.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6개월 정도 또 지나니까 예. 한 2000까지 올라가고. 예, 네. 예, 예. 그리고 요새 이제 또 계절마다 좀 네. 다르겠지만 곱창이라는 예. 그 전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춥고 뭐 네. 눈 오고 비 오고 이럴 때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제 월 매출 한 3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배달로만. 그러니까 추가로 네네. 지금 네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매장.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기존 홀 매장 운영하시면서 이제 추가 인원 필요 없이 그렇죠. 그냥 식재료 포장해서 그렇죠. 배달 가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게 추가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예. 일매출 홀에서는 10만 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정말 지금 네. 현재 체인하고 계시는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그래서 이 샵인샵이 이제 추가 투자 많이 비용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샵인샵 외식 창업이 좀 그래도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의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지만 확실히 최근 그 분위기가 이 샵인샵 창업에 대한 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자본으로 배달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리하지 않는 아이템으로 가는 게 확실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샵인샵 창업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대표님과 말씀 나눈 얘기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